뉴욕인 서울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만화 한 컷을 놓고 저희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인베스팅닷컴의 인기 카툰, 오늘은 어떤 그림일까요? 일단 이 위원님 만나러 갈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희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문우신 장관과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샴페인을 한 잔씩 들고 있고요. 주가판을 보고 있어요. 하긴 이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주가가 출렁이긴 하니까요. 위원님, 분석해 주세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처음에 딱 그림을 보고 나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이거 무슨 설명을 해야 될까 하고 봤는데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림을 좀 화면에 크게 띄워놓고 자세히 봤더니요. 이 세 명이 시선이 다 다르고요. 바라보는 곳이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냉정히 좀 찾아봤고 거의 돋보기를 들여다보고 봤더니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라를 정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쇼맨십도 있는 사람이 되겠고요. 그만큼 자신감이 보여도 있고 표정은 완전히 뭐 만족한 스마일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우신 장관 왼쪽 분 있죠. 왼쪽 분은 그 정면으로 보지도 않으면서 약간 왼쪽으로 힐끗하면서 모니터를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주가 반등에 흡족한 표정인데요. 정말 대박은 파월 의장입니다. 모니터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 눈의 시선이 모니터에 가 있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딴청을 보이고 딴 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정면을 바라보지도 않고 전혀 시큰둥한 표정을 보이고 있고 조금 보면 약간 짜증난 얼굴로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세 명이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계속된 12월에 계속된 입담 트위터 발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우신 장관의 그런 입장 그거에 대응하는 파월 의장의 시각이 그냥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겠는데요. 일단 세 명의 출신 배경을 제가 다시 한번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것도 있는데 좀 찾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세 명 다 엄청난 부자라는 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명의 자산의 합은 약 우리나라 돈 한 32억 달러 되니까요. 뭐 상상도 안 되는 수조 원, 3조 3천억 뭐 엄청난 돈이 되겠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요. 제가 한국에서 방송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후보 시절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적인 초재벌입니다. 재벌도 아니고 초재벌집 아들로 태어났고요. 물론 이제 그런 말을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싫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흔히 자주 한 말로 자수성가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사망했을 때 빚을 100만 달러를 남겼다는 건데 자신이 다 갚았다는 건데 이것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 찾아봤더니 100만 달러 갚은 거 맞는데 물려받은 것이 이 돈에 벌써 수십 배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걸 갖고 자수성가했다는 것 자체는 약간 어불성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재벌이겠고요. 자산 가치는 31억 달러입니다. 3조 3천억 정도 되는데요. 포브스 기준으로 보면 미국 내 259위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2017년에 248위보다는 한 10단계 정도 내려갔는데요. 그동안에 선거 전에 쓴 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돈이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문우신 장관은요. 2대째 골드만삭스에서 그냥 돈을 많이 번 한마디로 유대인 집안의 아들이 되겠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최고 정보 책임자였고요.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최고 운영자였고요. 이거 예전에도 한번 방송한 드린 기억이 있는데 듀 엔터테인먼트라고 우리 식으로 보면 엔터테인먼트 자본가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영화 우리나라 웬만한 분들 다 봤던 아바타 영화 있고요. 엑스맨 시리즈 전 이거 처음부터 다 봤는데 이걸로 투자를 해갖고 돈방석에 앉은 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규모가 4,600만 달러 되겠고요. 2017년에 18살 연하의 배우랑 결혼한 것도 아주 주목을 받았었고요. 다음은 이제 파월 의장인데요. 연준 이사로 2012년부터 근무했고요. 경제학이 박사가 아닌 변호사 출신인데요. 이 역시 5,500만 달러가량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작년 4분기 이후 주가 하락기 어떻게들 대응했느냐가 궁금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러분들 잘 기억하겠지만 미국 경제의 유일한 문제는 연준이라고 얘기했고요. 할 수만 있으면 파월을 해고하고 싶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또 이런 얘기했죠. 문우신 장관은 전형적인 골드만삭스 사람 출신이기답게 증시 폭락은 과다하면서 완전히 부풀려진 것, 펀더멘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시 급락은 자연스러운 조정일 뿐이라는 얘기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한마디로 대박의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대통령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 경제 자체만 보고한다 하다가 결국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 이어질 것이라고 계속 작년 12월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금리 1월 달에 FOMC에서 갑자기 180도로 방향성을 바꿨습니다.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갖겠다는 얘기하면서 결국은 다우지수가 지난주까지 8주 연속을 상승하는데 큰 기폭제를 했고 이제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는 올해 좀 올리지 않을 가능성까지 또 얘기까지 나온 거가 역시 파월 의장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들 파월 의장의 본심을 정말 믿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을 제가 그림을 이제 들어가면 작년 11월, 12월 급락했던 것이 소위 V자 반등했죠. 바로 그 그림을 V자로 반등했다는 것을 오늘 그 카툰에서 만화에서 제목을 뽑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그림. 그래서 지금 시장은 8주나 올랐는데 이번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난주랑 비슷한데요. 오늘 밤에 열릴 시장에 따라서 바뀔 텐데요. 지금은 한쪽에서는 황소, 한쪽에서는 곰이 밀려들면서 베어가 정말 격돌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다 볼 수 있겠고요. 한국 시장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가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큰 고비가 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인 결과 나오면 한국 증시의 전반적인 레벨업을 시도할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재료 노출에 따른 매물 가능성, 특히 이런 것들은 테마성 주식으로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정말 잘 됐을 경우에 정말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느냐, 정말 큰 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은 아주 간단하죠. 엊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PR은 딱 10.0배밖에 안 되거든요. 이머징 마켓의 평균이 11.8배, 11.8%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은 우리가 합리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금융 포털 인베스팅닷컴의 카툰 오늘도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어요. 이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